화면 공유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행복 나눔 봉사당 4월 프로그램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AI 강사 최재양이고요. 강사 소개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공지능 강사 최재현입니다. 4월 9일 화요일 오전 11시 디딤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재능 기부 특강을 합니다. 주제는 블로그 마법사, 기초부터 AI까지 마스터 클래스를 준비했습니다. 블로그에 대해 속 시원히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상 제작했는데 네, 전에 제가 리듬돌에서 강의했던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실게요. 네. 오늘의 주제는 블로그 마법사 마스터 클래스 A부터 Z까지입니다. 네,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소개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AI 전문 강사 최재현입니다. 챗GPT로 업무 효율화, 생성형 AI 활용 이미지, 영상 제작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넘어가고요. 네, 저에 대해서 궁금하시죠? 네, 저는 인공지능 디지털 연구소 대표 최재양이고요. 컴퓨터를 전공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전공을 했지만 직장은 얼마 다니지 않고 전업주부로 살다가 네, 교육회사에서 20년 정도 근무를 하였습니다. 정보처리기사 자격증을 갖추고 있고 이제는 AI 챗 GPT 강사로서 일을 하고 있고요. 현 스마트폰 강사이고 현 손해평가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7년 전에 귀농을 해서 제약농부로 농사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5회 인공지능 콘텐츠 강사 1급 자격 과정에서 수석을 하였습니다. ESG 컨설턴트 1급을 자격증을 취득하였고요. 여기는 보시다시피 저 저서로는 교사 및 교육행정 전문가를 위한 생성형 AI 활용과 업무 효율화 비법, 그리고 중소상공인을 인한 생성형 AI 챗 GPT 홍보 마케팅, 그리고 저 혼자 쓴 블로그의 모험이란 책도 있고요. 그리고 감정치유 글쓰기에 대한 마음의 길을 묻다라는 저서도 있고 또 행복한 아티스트를 5명이서 책을 낸 행복한 아트라는 책도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주제는 블로그인데 블로그는 영어로 웹과 로그를 합친 말입니다. 그래서 블로그이고요. 웹상의 기록을 말하는 거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거죠. 블로그는 굉장히 방대해서 3박 4일 해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블로그의 전반적인 게 궁금한 것인지 아니면 실습을 하고자 하시는지가 궁금하거든요. 네. 어떠신지요? 네. 혹시 블로그에 대해서 실습이 궁금하신지 아니면 전반적인 것이 궁금하신지 실습한다. 아, 실습이 하고 싶으신가요? 네. 네. 그럼 1시간 동안 조금 아마 기초적인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전반적인 거는 1시간대 제가 엑기스만 전반적으로 알려드릴 수는 있는데 실습을 해보시겠습니까? 네. 네, 그럼 천천히 나가야 할까요? 그러면은 이게
이게 소리를 해제하고 저랑 소통하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블로그를 지금 하고 있나요? 아니면 예, 예. 네, 뭐 블로그에 대해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신가요? 예, 아, 어떤 면이 궁금하신가요? 그 운영하는 거 해. 이야기해. 아, 운영하는 거요? 네. 음, 그러면 실습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주제로 쓰고 있거든요. 블로그에 대해서 쓰고 있는데 저는 AI 강사로서 AI에 관한 영상 제작이라든가 어떻게 제작하는 방법, 그리고 또 제약 농부로서의 삶을 살기 때문에 주제가 원예, 재배로 두 가지 주제를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 주제를 섞어서 쓰면 안 된다는데 한 번에 여러 가지 블로그를 만들기가 좀 어렵고 관리하기 힘드니까 그냥 콘텐츠만 나눠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다른 거는 다 기초적인 거는 생략을 하고 이 기초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주지 않거든요. 사실은 다른 데서는 뭐 블로그명을 25자 이내로 써야 된다는 거, 그리고 내가 하는 퍼스널 브랜딩과 상호 하는 일에 대해서 써야지 검색 노출이 됩니다. 또 별명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이름을 쓰면 동명이인이 많죠. 그렇지 흔하지 않은 나만 독창적으로 검색이 될 수 있는 거, 나 혼자만 검색이 될 수 있는 게 별명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정렬을 할 거냐, 그 다음에 왼쪽 정렬을 하는 거에 따라서 글씨 크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간도 달라지고 있고요. 이거는 다음에 예, 기회가 되면 자세하게 기초 세팅하는 거를 알려드려야겠네요. 그리고 콘텐츠 공유 설정에서 CCL 이거는 뭐냐면 저작권에 대한 설정을 하는 겁니다. 내가 블로그를 썼을 때 다른 분이 내 블로그의 글을 그냥 복제해서 써도 되는지 허락하는지를 묻는 난이에요. 저는 허락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분이 불복을 하지 못합니다. 복사하고 붙여넣기를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스팸 차단 설정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메뉴 가서 이렇게 예, 스킨도 설정할 수 있고 홈페이지형 블로그나 아니면 타이틀 블로그도 설정할 수 있는데 홈페이지형 블로그는 좀 어려우니까 그거는 또 시간을 내서 해야 되고 타이틀 블로그는 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부분이 실습으로 편한지 아니면 이 기초 세팅 부분에서부터 하나하나 내 블로그랑 예, 비교해 보면서 맞춰서 들어갈지가 저는 궁금하거든요. 어떡할까요? 우리 장영순 대표님만 이렇게 소리가 해제되어 있어요. 이용식 어? 대표님, 뜯어. 이거? 장영순 대표님, 어떤 걸 원하시나요? 기본 세팅부터 갈까요? 아니면 글을 쓰는 것부터 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 해줘야 돼? 기초반이라서, 네? 네. 네, 어디가 궁금한 기초 세팅을 다른 데서는 아, 알려주지 않아요. 네, 제가 학원을 하는데요. 네, 네, 광고 쪽으로 좀 하려고요. 광고. 예, 예. 블로그 썼을 때 그럼 검색에 노출이 잘 돼야 되겠네요. 예, 예. 그래서 지금 파워링크를 하고 있는데, 파워링크까지, 예, 예, 돈이 좀 많이 나가서 좀 그렇죠. 적게 나가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으려고요. 아, 그럼 블로그를 좀 많이 하신 분이네요. 잘 하시는 분이네요. 잘은 못해요. 그냥 조금 해요. 아, 근데 이게 기초반이라서 그거는 음, 수익화로 이렇게 하시는 그 단계네요. 그쵸? 기초반이 예, 예. 아니라. 그쵸? 예. 아, 이것도 네. 이제 처음부터 다 배워야죠, 그래도. 예, 그쵸. 처음부터도 이렇게 기초 세팅을 잘 배워두면 좋긴 하거든요. 네, 이렇게 이런 것도 다 네이버 메뉴나 그다음에 블로그 메뉴나 다 있어요. 네, 그리고 네, 이런 네. 거는 아시죠? 네, 네. 이렇게 블로그 메뉴에 가서 프롤로그랑 네, 블로그랑 세팅하는 거, 네, 카테고리 세팅하는 거는 아시죠? 네. 네, 네. 네.
그러면은 이게 기초반에 오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장영수님은. 아, 중요한 그래도 거는 몰라요. 네, 카테고리 주제 분류가 중요해요. 내가 예를 들어서 혹시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요? 학원이요. 무슨 학원? 아, 그 국가기술 자격증 학원이요. 아, 그중에서도 분야가 아, 건축 분야요. 건축 분야요. 예, 그러면 예. 카테고리 주제 분류를 뭐로 하셨나요? 어, 글쎄, 저 그 내용을 잘 모르고요. 일단은 카테고리가 11가지가 있어요. 저희가. 네, 예, 네. 이제 건축 도장, 방수, 뭐 자격증반이야. 온손돌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릴게 이게 보시면은 주제를 선택을 하는 게 있어요. 그럼 주제는 뭘로 예. 하셨나요? 여기 보시면 카테고리를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이게 여기다 아마 11가지를 넣으셨을 예, 예,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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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가지를 예, 넣으셨으면 주제 예, 분류가 저는 예,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IT 컴퓨터라고 넣었는데 뭐라고 예. 넣으셨나요, 그러면? 주제 분류를? 주제 분류는 안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네이버 알고리즘이 이분이 글을 쓰는데 이분이 본인도 주제 분류를 안 했는데 내가 어느 주제에다 검색을 노출시켜 줄까 아마 고민을 해서 아마 상위 노출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주제 분류에 꼭 주제를 넣으셔야지 이게 알고리즘은 교육 쪽일 거예요, 교육. 교육 쪽으로요. 예, 네. 예. 그래서 교육 쪽으로 주제 분류를 꼭 넣으셔야 되고 그러면은 그 건축에 해당하는 것만 글을 쓰고 계신가요? 아니면 맛집이나 그런 것도 쓰고 계시고 일상도 쓰고 계시나요? 다른 거는 안 써요. 건축만 쓰고 있어요? 예, 예, 그러면 이 주제 분류 한번 보셔가지고, 여기 예. 혹시 내 블로그 열어보셨나요? 열어놓고 계신가요? 아니요? 그럼 실습이면 같이 따라가면 좋은데. 한번 열어볼까요? 딴 데 네, 거를요? 열어보고, 예, 주제 예, 분류가 일단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카테고리 설정도 중요한데, 주제 예. 분류가 잘 되어 있는지 한번 네, 열어서 볼게요. 네, 보세요. 그리고 이게 실습이거든요. 같이 따라서 하는 게. 아니면 네, 전반적인 원하시면 저 혼자만 이렇게 진도 나가는 네, 네, 거고요. 네, 하세요. 그냥 따라가 볼게요. 네. 다른 분들도 수업하시는데. 다 기초반이라서 괜찮아. 오늘은 기초반이에요. 예, 예. 예, 다른 분들도 아마 블로그 글은 써도 내가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었나? 아마 오래되면 궁금하실 거고, 처음 시작하신 분은 얼마 되지 않으신 분은 배우면 배우시고요. 예. 아니었지. 블로그 카테고리 설정, 예, 보시면 되거든요. 여기 블로그 들어가시면 관리에 있거든요. 관리에 메뉴, 글, 동영상 관리. 왼쪽에서 세 번째 상단에. 지금 열어야 돼서요. 조금만요. 네, 예, 기다릴게요. 근데 이게 1시간 동안 수업이에요. 네, 네, 네. 그냥 계속 진행하세요. 그냥 제가 할게요. 이것도 아니, 연결되잖아요. 괜찮아요. 다른 분은, 이게 서로 소통이 안 되면 제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서 같이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짧은 시간이라도. 잠깐만요. 인터넷이 연결이 안 됐대. 예? 인터넷이 이게 연결이 안 왜 됐대. 연결이 안 돼? 몰라. 좀, 그래서 봐야 돼. 봐야겠지. 에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대블로그. 어? 왜 먹고? 이제 시작해놓으니까. 글쎄. 뭐 드려야 돼? 어? 뭐 드려야 돼? 어? 응.
그러면 예, 연결되는 동안 잠깐 설명을 진도는 나갈게요. 네네네네. 연결되면 말씀해 주세요. 네. 네네. 그리고 카테고리와 주제 분류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카테고리는 한 4개 정도는 앞에 보여요. 4개만 보이고 11개 있어도 나머지는 우리 메인 블로그에 보이지 않거든요. 네, 어떤 거냐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저는 이제 이 블로그를 원래 하고 있지만 또 인공지능 블로그로 하나를 더 만들었어요. 그래서 프롤로가 블로그가 이렇게 보여요. 여기 옆에 하나, 둘, 세 개, 4개까지만 보여요. 이렇게 해서 그리고 블로그에 보이게 할 때 프롤로그의 대표 메뉴를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보통 처음에 보면은 우리 네이버 블로그는 블로그에 대표 메뉴에 체크가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상대방이 내 블로그에 들어왔을 때 이 블로그 하나만 보여요. 근데 저는 내가 쓴 글을 다 보여주고 싶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롤로그란에 대표 메뉴에 체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카테고리는 이렇게 내려서 원하시는 만큼 하는데 4개만 보인다고 했어요. 그리고 목록 보기에서 네이버 블로그는 목록 닫기로 되어 있는데 목록 열기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제 분류는 꼭 하셔야 되고 처음에 블로그를 안 배우신 분은 블로그 쓰긴 써야지 하면서 주제 분류에 빈란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검색이 잘 되지 않습니다. 카테고리는 보통 5개 정도가 있어요. 내 일상이나 그리고 중요한 거, 내 상품이나 내가 하는 일, 그리고 취미, 또 내가 사는 지역 소식, 또 내 상품이 있으면 우리 장영순 씨처럼 내 상품이 있으면 내 상품 후기망을 만드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네, 내 교육이나 내 물건을 사고 나서 그분이 너무 좋아서 본인 블로그에 글을 쓰면은 제가 그거를 스크랩 해와가지고 내 상품 후기방에 놓으면은 다른 분이 내 블로그에 들어와서 이 다른 분이 들어왔을 때 후기를 보시고 내 상품을 구매할 때 도움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말하자면 내 상품을 후기에 대한 거를 맞습니다. 자랑하는 그 방입니다. 여기도 노출수는 3줄, 6줄, 3줄로 해두시면 좋아요. 그리고 우리는 블로그 글이기 때문에 사진 작가들은 밑에 이미지만 나오게끔 이미지 강조로 하지만 저희는 늘 블로그 글이기 때문에 블로그 글 강조로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게 블로그가 있으면 위에부터 하나, 둘, 3줄, 그 다음 밑에는 하나, 둘, 셋, 넷, 5줄. 이렇게 이건 최신글이 3줄 보이고 또 6줄 이미지로만 6줄이 보이고 또 3줄을 보입니다. 노출수를 이렇게 글 강조해서 메인 목록 3줄 보이고 그 다음 이미지 목록 6줄 보이고 글 목록 3줄이 보이도록 이렇게 세팅을 해 놓습니다. 이렇게 메인 목록 3줄, 이미지 목록 3줄, 또 밑에 목록 3줄 이렇게 보이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스팅 꿀팁에서 포스팅의 제목은 키워드인데 키워드는 보통 3개에서 5개 정도 쓰면 됩니다. 그리고 키워드 중에서 왼쪽에는 제일 중요한 키워드 넣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네이버 블로그 로직은 우리 제목을 읽을 때 왼쪽부터 읽혀 들어갑니다. 왼쪽에 키워드를 넣으시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키워드를. 그리고 우리 키워드를 어떤 걸 할까 궁금해할 때 내가 글을 쓸 때 그 내용에 맞는 키워드를 한번 네이버 검색창에 넣어 보세요. 그러면 자동 검색어로 나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자동 검색어와 또 옆쪽에 연관 검색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바탕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 검색어를 많이
찾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자동 검색어랑 연관 검색어로 키워드를 잡으면 노출이 상단에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키워드를 잡으시면 되고, 그리고 나랑 결이 같은 블로그를 한번 상단에 있는 그 블로그를 벤치마킹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키워드는 또 키워드 마스터나 네이버 검색 광고에 키워드 도구가 있어요. 거기에서 키워드 마스터 보셔가지고 내가 키워드 3개나 5개 잡으라고 했을 때 여기서 도움 받으시면 됩니다. 나는 이런 키워드로, 예를 들어 저는 율무에 대해서 농사를 지으니까 블로그 쓸 때 율무의 효능, 뭐 율무차의 효능 이런 식으로 쓰고 싶은데 이게 자동 검색어에 뜨거든요. 그럼 자동 검색어에 뜰 때 키워드 마스터 가서 이게 도대체 일반인들이 몇 건 정도 검색을 하나 이거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인플루언서들아 이렇게 오랫동안 하신 분은 많이 검색하는 것을 쓰시는 게 좋지만 시작하지 시 얼마 안 되신 분은 그렇게 많은 걸 쓰면은 검색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잘했던 분이나 인플루언서들이 그 주제는 꽉 잡고 있어서 신규 블로거들은 노출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 검색되는 거, 많이 검색량이 적은 거를 키워드로 잡아서 조금씩 키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블로그 쓰는 거는 노출이 잘 돼서 나중에 검색에 잘 돼가지고 수익으로 되려고 지금 블로그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포스팅 방법은 이미지, 글, 그리고 영상 하나 정도로 들어가시면 좋아요. 그리고 네이버는 영상을 넣는 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사진은 10장 정도고 보통 글을 몇 자 써요 하면은 보통은 잘 검색이 되려면 1500자 이상 쓰시는 게 좋아요. 근데 최적화 되신 분은 1500자 안 써도 상위 랭킹은 되긴 됩니다. 그래서 왜 사진을 10장 이상 써야 하나? 보통 왼쪽 정렬일 때는 한 줄에 50자씩 들어가거든요. 50자씩 가서 3줄 정도 쓰면 좋아요. 가독성이. 그러면 50 곱하기 3에서 150자죠. 10자 사진이 10장이면 그럼 150자, 1500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1500자 이상 쓰기 위해서는 이미지는 한 10장 정도가 좋고 이미지도 예, 썼던 거 쓰면은 절대로 안 되는 거 아시죠? 네. 그리고 AI 글쓰기로 저도 챗GPT를 도움을 받아서 글쓰기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사진은 되도록이면 직접 찍은 게 좋은데 요즘은 챗GPT로도 이미지를 그려주죠.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사진은 직접 찍고 썼던 거는 안 쓰셔야 됩니다. 네. 사진을 썼던 걸 계속 쓰면은 유사 문서로서 얘가 정보 그리고 해야 되는데 남의 거를 뺏겼나 해가지고 검색을 노출을 안 시켜줍니다. 유사 문서로서 저품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썼던 거를 굳이 써야 한다면 미리 캔버스나 캔버스 가서 가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속성, 메타값이라 하죠. 그 메타값이 바뀝니다. 그리고 우리가 블로그 이미지를 넣을 때 대표 사진인데 그 썸네일이라고 하죠. 썸네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블로그를 봤을 때 이 썸네일을 보고 나는 클릭하고 싶다. 어? 키워드가 제일 중요하고 썸네일도 중요합니다. 그 최적화 블로그는 SEO라고 하죠. 예, 최적화로 예, 검색이 잘 되게 하려면 일단 정보성이 있어야 되고 내 의견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경험한 거랑 리뷰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최신성, 그리고 신뢰성을 바탕으로 해야 되고 시의성, 계절성. 예를 들어서 벚꽃 계절이죠. 조금 지나게 했는데 벚꽃 예, 관광지로서 유명한 곳 세 곳. 이런 식으로 또 네이버 블로그는 뭐뭐 하는 것 세 가지. 뭐뭐 하는 곳 세 개. 이런 거를 키워드로 잡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최신성, 신뢰성, 시의성, 계절성 중요하고 정보가 들어가야 되고 내 의견이 들어가야 되고 내 경험이 들어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키워드는 썼을 때 제가 한 3개, 5개 쓰라고 했는데 그 키워드를 우리 블로그 쓸 때 초반에 한 번, 제목에는 당연히 들어갔으니까 초반에 한 번, 마무리에 한 번, 이렇게 한 3번 정도 반복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블로그 쓸 때 단어가 계속 중복돼서 10개 이상으로 중복이 되면 이 블로그에서 또 오해를 해요. 이분이 정보성 글을 쓰라니까 자기 물건 팔러 왔나? 하고 중복 단어가 많으면 좋아하지 않아요. 혹시 인용구에 대해서 이 인용구 활용하는 방법 아시나요? 혹시 장용수님, 그 인용구가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어요. 예. 이 인용구 활용 방법 아시나요? 그냥, 언제 인용구를 쓰는지. 그냥 처음에 무조건 써요. 그냥 쓰고 싶은 거 쓰세요? 예, 네, 그러면 제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네, 예. 왜냐하면 네이버 블로그는 가독성이 있어야지 이게 친구들이 와서 읽고 들어가거든요. 만약 가독성이 없으면 왔다가 읽기 싫어서 바로 나가버려요. 바로 나가버리면 오나 마나예요. 왜냐하면 체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음, 인용구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라인 앤 따옴표라고 있어요. 라인 앤 따옴표는 요거 하나, 둘, 셋, 네 번째 거를 말해요. 네 번째 예. 거. 이 라인 앤 따옴표는 우리 제목 쓰고 우리 초반 부분에 한 번 더 반복하라고 했을 때 그 제목 키워드 3개, 5개 쓴 거를 여기에다가 다시 한번 반복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음, 이 따옴표는 인용구인데 긴 문장이 들어갈 수 있어요. 긴 문장. 그리고 의견과 경험이 들어간 것 중에서 긴 내용을 쓰시는 거고 포스트잇이나 프레임이나 말풍선은 의견과 경험 중에서 짧은 내용을 쓰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긴 문장을 써버리면 자꾸 밑으로 내려가 버려요. 음, 그리고 버티컬 라인은 순서가 있는 정보를 넣으시면 됩니다. 이거는 버티컬 라인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예, 이거는 예. 왼쪽에 붙어요. 왼쪽에. 그래서 이렇게 순서 있는 정보를 넣으시는 겁니다. 어, 어떤 음, 건지 말씀드릴게요. 버티컬 라인에서 이렇게 순서가 있다고 했죠. 보통 여러분들이 블로그 쓸 때 맛집을 많이 써요. 흔한 게 맛집인데 이렇게 버티컬 라인에서 정보지요. 이게 정보죠. 1번 상호, 2번 주소, 3번 영업시간, 4번 주차공간, 5번 주요 메뉴 및 가격, 6번 특이사항. 예를 들어서 뭐 생생정보통이나 내 고향 서시에 나왔다 하면 이걸 써주는 겁니다. 전화번호는 안 쓰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지도를 우리가 삽입하죠. 삽입할 때 예, 전화번호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굳이 여기서는 쓰시면 안 돼요. 개인정보라서 내 전화번호 쓰시면 안 되고 지도 삽입에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버티컬 라인에 이 정보를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강남 맛집이다. 강남 맛집에 무슨 상호다. 그 주소는 어디다. 그럼 내가 강남 맛집을 쳤는데 무슨 상호가 나왔어. 그럼 주소가 어딘지 찾아야 되잖아요. 주소도 정확하게 넣으시고 도대체 영업시간이 여기 다 나오긴 하는데 영업시간, 주차가 되는지, 주차 공간이 있는지 없는지 써주시면 좋죠. 그리고 메뉴 가격이나 이런 거 이렇게 블로그에 정보 보고 이게 우리가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을 한다 하면은 그냥 스마트 스토어를 링크를 갖다 넣는 게 아니라 네이버에 오른쪽에 보시면 글감이라는 게 있어요. 블로그 옆에 글감에서 쇼핑을 옆으로 들어간 쇼핑이 있어요. 여기에서 검색창에서 내 스마트 스토어를 입력을 해서 여기에서 갖다 쓰면 바로 블로그에 붙어요. 이렇게 네이버는 네이버 스토어 거자 스마트 스토어죠. 그래서 거기에서 갖다 쓰는 걸 좋아합니다. 외부 링크는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블로그를 다 쓰셨다면 그냥 발행을 하시면 안 됩니다. 마츠법 검사라고 있죠. 마츠법 검사할 때 유의할 게 있어요.
무조건 잘못됐다고 얘는 수정하라고 해요. 근데 수정하면 안 되는 게 고유명사는 수정하면 안 돼요. 제외를 체크를 하시면, 제외에다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저는 차차 농원이고, 근데 만약에 이게 맞춤법감사하면 꼭 띄어쓰기 하라고 그래요. 근데 고유명사니까 얘는 수정하시면 안 돼, 제외라고 하시면 되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금칙어 검사를 하시면 돼요. 금칙어 검사는 왜 하냐면 음란성인 거는 안 좋아해요. 그렇죠. 만약 음란성이 들어갔다 하면 저품질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쓰지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말투 중에서 뭐뭐 하고자 합니다 할 때 저는 뭐뭐 하고자가 이게 음란이 아니잖아요. 근데 네이버 블로그 로직은 음란으로 알아듣더라고요. 왜냐하면 고자만 듣기 때문에 고자가 음란성 단어인가 봐요. 그래서 금칙어 검사를 해주세요. 네이버에서 검색창에 금칙어 검사하면 뜹니다. 거기서 이렇게 내 블로그를 전체 선택해서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넣기 해서 스캔하면은 금칙어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장은 바로바로 쓰다가 저장하고 쓰다가 저장하고 하시면 됩니다. 중간에 열심히 썼는데 전원이 꺼져서 날아가면 안 되겠죠. 저장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블로그 쓸 때 사진을 불러왔죠. 이 사진은 오른쪽에 라이브러리에 떠요. 그럼 이 라이브러리에서 이렇게 갖다 쓰시면 됩니다. 만약 밑에 있는 거를 여기 위에다 놓고 싶다 하면 밑에서 끄집어 오는 게 아니라 여기 옆에 있기 때문에 옆에서 갖다 바로 옮겨오면 됩니다. 그리고 글을 작성하셨다면 발행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앞에 제목을 이렇게 블로그 만들기, 시작하기, 작성 꾸미기 이렇게 키워드를 넣습니다. 그럼 블로그 하나, 둘, 셋, 네 개의 키워드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 블로그 하나만 쓰면 블로그 만들기, 블로그 시작하기, 블로그 작성법, 블로그 꾸미기가 됩니다. 만약에 전에는 아마 처음 하신 분은 블로그 만들기, 블로그 시작하기, 이 블로그를 계속 붙여요.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요. 블로그 하나만 쓰시고 이렇게 그 다음 단어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죠?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이 왼쪽에 쓰시라고 했어요. 왼쪽 키워드부터 로직은 검색을 노출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카테고리 중에서 여기 주제가 중요하다고 했죠. 근데 인공지능에 대해서 했는데 만약에 주제가 들어가지 않으면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네이버 로직은 이분이 글을 썼는데 어디다 써줄지를 방황을 해요. 그게 노출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전체 공개를 해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보통 제가 다른 분이 블로그를 썼는데 하트를 눌러주고 싶은데 하트를 여기 체크 안 하시면 체크를 꼭 하셔야 돼요. 그리고 체크를 안 하시면 하트도 없고 허용에 체크를 안 하시면 또 댓글도 달아주고 싶은데 댓글 써주는 난이 없어요. 꼭 체크를 하시고 검색 허용하시고 왜냐하면 저는 검색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에 블로그 카페 공유에 링크 허용으로 하지 마시고 본문 허용으로 해주세요. 다른 분이 내 블로그가 좋아서 보고 싶은데 본문 허용을 해야지. 링크 허용하면 링크만 보여요. 링크를 또 다시 눌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본문 허용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태그는 이 주제와 같은 5개 정도 들어가면 됩니다. 5개 정도 들어가면 돼요. 그리고 발행 시간은 현재 바로 발행할 건지 예약 발행할 건지. 보통 예약 발행이 얼마 전에 생겼는데 뭐 상위 몇 % 블로그는 예약 발행보다는 그냥 발행을 하라. 만약에 발행을 예약해서 하고 싶으면 이 저장해서 불러와서 하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예약 발행을 했더니 자기들이 누락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0.1%라도 분리하면 안 하는 게 좋겠죠. 근데 저는 예약 발행했을 때 누락이 되는 건 없었는데 그렇게 상위 블로거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걸 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발행을 하시면 되고요. 네. 저렇게 하나, 둘, 셋, 넷. 저는 5개에 대해서 이렇게 태그를 넣었습니다. 많이 넣으셔도 되는데 많이 넣다고 해서 뭐 검색이 많이 된다는 미안해요. 잘 되는 게 이해하지 아니라고. 못했어요.
네. 태그는 중요합니다. 네, 본문의 내용 5개 정도 넣어주시면 되고요. 본문 허용하시라고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발행을 했다면 수정은 하시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네이버 블로그 로직이 이게 발행을 하고 나서 수정을 하네? 그럼 뭐라고 얘가 생각을 하냐면 발행을 해놓고 상이 안 뜨니까 얘가 또 고치는구나. 편법을 쓰는구나. 이렇게 예, 생각을 하기 때문에 노출을 또 안 시켜줘요. 그래서 발행을 하시면은 수정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굳이 꼭 수정을 해야 한다. 난 이 부분을 주소가 바뀌었네 해서 꼭 수정을 하시고 싶다 하면 40분 이내에 40분 이내에 수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급적이면 수정을 안 하시고 또 수정을 꼭 하고 싶다 하시면 다시 블로그를 글을 써서 발행하는 게 좋아요. 최신 블로그력이 항상 위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꼭 유념하세요. 수정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수정하시면 내 블로그 노출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일일 1포스팅을 하면은 좋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근데 일일 1포스팅이 굉장히 어려워. 이렇게 하려면은 내 블로그가 별로 이게 최적화가 잘 안 되게 쓰기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좀 하시면 좋은데 좀 어렵고요. 그러면 3일에 하나의 포스팅 하면은 좋아요. 3일에 하나 정도는 좀 부담이 없고 하시는 게 좋고, 근데 혼자 하기는 좀 힘들죠. 그래서 챌린지 형식으로 해서 같이 하면은 서로 이지되고 서로 독려해주고 동급이어해주고 해서 3일 하나씩 이렇게 포스팅 올리면 좋아요. 우리 장용수님은 블로그 얼마 만에 한 번씩 쓰시나요? 잘 못 써요. 아, 대강 그렇게 파워링크루 하신다면서요. 파워링크 하는데 저희 이제 학원에 수업하는 그런 과정이나 또 아니면 이제 그 시험 때 네. 언제 시험 있다는 거 그 정도로 쓰거든요. 아, 그럼 자주 안 쓰시나요? 예, 예. 그러시구나. 광고 돌리시면은 네, 이렇게 만약에 광고도 좋지만 광고 안 할 때는 밑에 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 글이. 파워링크는 항상 계속 하고 있거든요, 지금요. 그러면 비용이 좀 많이 나오지 않나요? 이게 그 월 계약으로 해갖고요. 네. 예, 그래서 한 120만 원 정도 나가요. 월 120만 원 나간다고요? 예, 예. 그러면은 많이 효과가 있어요? 이게 시험 때는 효과가 있어요. 아, 시험 때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다른 분들은 혹시 이 광고는 절대 안 보고 다른 거부터 보거든요. 진짜 필요하신 분은 이건 광고구나 하고 패스를 해버려요. 그럼 소중한 고객을 또 놓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일 1% 만약에 광고비도 아끼고 내 글이 최적화돼서 상회하고 싶다 하면 일일 1%이 제일 좋고요. 그게 어렵다면 3일 1%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블로그 챌린지에서 서로 댓글 달아주고 공감 눌러주고 또 스대챗이라고 하죠. 네, 공유해가는 거. 스크랩 해가는 거를 엄청 좋아해요. 왜냐하면 네이버 조직은 얼마나 좋아했으면 이거를 스크랩 해갈까 이렇게 생각해서 상위 랭킹을 시켜주거든요. 그래서 블로그 챌린지에서 그 모임끼리 서로 댓글 달고 공감하고 또 스크랩 해주면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120만 원씩 절약할 수 있어요. 그리고 블로그 쓸 때 처음에만 시간이 많이 걸리지 하다 보면은 시간이 많이 줄어들어요. 네. 아직 제가 이제 블로그 쓰는 거를 잘 모르니까 어, 이제 제 임의대로 그냥 쓰죠. 지금처럼 네. 이렇게 선생님처럼 어떠한 뭐 키워드를 어떻게 넣고 뭐 어떻게 해야지 저기 상위 노출되고 그런 걸 잘 모르니까요. 그러면 누가 대신 위탁했나요? 블로그를 누구한테 아니요, 맡겼나요? 제가 쓰기도 하고
이제 그 위탁해서 이제 정보글 같은 거는 위탁해서 쓰거든요. 네, 그러시구나. 홍보글은 이제 제가 쓰고. 네. 이렇게 해서 아마 기초 세팅 잘해서 기초부터 하나하나 하면은 좋으실 것 같아요. 나중에 1년 후, 2년 후, 5년 후, 10년 후, 이게 나중을 본다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거든요. 내가 배워서 내가 쓰는 게. 근데 일 포스팅을 쓰면은 네. 내용을 어떻게 써야 될지도 모르겠고요. 아, 요즘 챗GPT한테 물어보면 좋아요. 그 주제, 그 예를 잘 안 들어서 해요. 나는 이런 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20년 동안 뭐 하는 사람이야. 블로그를 쓸 건데 블로그 주제, 목차, 뭐 10개, 20개, 어떤 블로그 챌린지 할 때 이런 분이 계셨어요. 이렇게 챗GPT에 가서 20일 동안 챌린지를 한대요. 그래서 블로그 주제, 나는 뭐 하는 사람인데, 몇 년 차 뭐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블로그 쓸 건데, 주제에 대해서 20개, 어, 제목 알려줘. 해가지고, 또 제목에 대한 목차 알려줘. 해가지고 20개를 써놨어요. 20개를 써놓고 매일매일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블로그 챌린지에서 벌금도 안 내고, 실력도 늘고, 이렇게 챌린지 하는 분도 봤어요. 음. 근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 장영순 대표님은 본인 일이 있으니까 사진을 많이 찍어 놓으세요. 그 교육할 때 사진을 많이 찍어서 전후, 이게 교육 전, 교육 후, 교육 후기, 이런 거를 많이 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내가 할 줄 알면 그 광고도 많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걸 좀 체계적으로 좀 어디서 배웠으면 싶은데. 네, 그래서 아주 기초 세팅부터 제가 알려드릴 수 있거든요. 아주 기초 그러니까 세팅부터. 처음부터 어떻게 하는 네, 것부터 그렇죠. 좀, 아주 기초 세팅부터 해가지고 예, 예, 블로그 예. 뭐 여기 타이틀, 방문은 안 해주시나요? 네? 방문. 예, 학원에 방문 방문은 안 해요. 근데 해주시면 그러면 제가 어디로 가야지 배울 수 있어요? 줌에서 배우면 돼요. 줌에서. 어디요? 아, 줌에서요? 온라인 줌에서 배우면 되고, 예. 예, 예, 저 지인들은 저희 집에서 1박 2일, 2박 3일 공부하고 간 분들도 있었어요. 아주 어, 기초부터. 수고비 드리고 네, 근데 충청도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어, 어, 아, 줌에서 해도 충분히 해요. 충분히. 그러면 언제 교육 좀 해주세요, 제가. 저희 네. 나이가 70이에요. 70이에요. 예, 그러니까 괜찮아요. 힘들어요. 젊은 사람 같지 않아요. 저 지금 강의하고 있는데 82세 남자분들 계세요. 82세 어르신도 계세요. 그러세요? 예. 너무 처음에는 막 어려워하시더니 지금은 너무 잘하세요. 너무 잘하셔. 진짜 어, 잘하세요. 간다 그래. 그럼 선생님 언제 교육하셔요? 저 5월부터 챌린지 형식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한번 직접 올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내가 언제든지 시간이 금방 1년, 2년 금방 흐르잖아요. 내 예, 글은 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 예, 실력이 올라가잖아요. 예, 예, 그리고 내 사진 내가 찍은 거 내가 올리니까 얼마나 예, 좋아요. 네, 그리고 예. 이 사진만 찍지 말고 영상도 꼭 찍으세요. 영상을 좋아해요. 예, 나중에 요새 편집하는 영상을 것도 조금씩 찍거든요. 그 뭐 한 네, 1분 이내씩 해갖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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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가지고 좀 긴 영상도 한 5분 정도도 한번 해가지고 편집하는 것도 다 알려드리니까 어, 네, 편집해서 내가 올리면 그럼 내 저 편집 꼭 실력도 불러주세요. 올라가고. 네? 저 블로그 강의하실 때 저 불러주시라고요. 아니, 수고비 드리고 저희가 그 가서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네. 예, 어디신데요? 서울이에요. 아, 서울 일단은, 강동구요. 네네. 일단은 다음에요. 지금 강의 예, 중이니까, 예. 그거는요. 네. 그래서, 네네네. 네, 우리 이렇게 서로 블로그를 이렇게 꾸준히 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이게 3일 1%, 일주일 1%는 어려우니까 3일 1% 정도, 블로그 챌린지 정도, 이렇게 하시면 같이 서로
협업해서 윈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네트워킹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네. 그리고 체류 시간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 블로그를 썼는데 내 친구라서 들어오긴 했어. 근데 내용이 별거 없어. 그럼 바로 나가죠. 그러면 들어오나 마나예요. 그리고 공감 눌러주는 거 의미 없거든요. 보통 분들이 그냥 하트만 눌러주고 별로 읽지도 않고 쑥 나가버려요. 그 의미 없어요. 만약에 다른 거 바쁘더라도 일단은 켜놓으세요. 그 사람 블로그 가서 일단은 읽지 않아도 켜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동영상 있으면 그 동영상에도 하트 누르는 게 있어요. 하트 누르시고 그냥 이렇게 플레이 눌러주세요. 돌아가게. 그러면 돼요. 이렇게 체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체류 시간과 댓글, 공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이. 그래야지 상위 노출되는 지름길이에요. 음. 예. 그래서 블로그 챌린지 같이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여기 제 전화번호 적혀 있는 거 보이시나요? 혹시 관심 있으면 네네. 제 전화번호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럼 연락 주시면 돼요. 네. 제가 보시면 지금도 안 늦었어요. 70도. 왜냐면 82세 분도 엄청 잘하세요. 이렇게 해서 블로그를 우리 혼자서는 힘들고 혼자서는 절대 안 돼요. 혼자서는 절대 안 되고 같이 해서 서로 윈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감사하고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저한테 질문 해주세요. 공유는 이제 공유 중지할까요? 네, 공유 선생- 중지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선생님, 아까요. 네, 주제 분류하라 그랬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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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저희가 11과목인데 네, 각 과목마다 그 주제 분류를 다 눌러줘야 되겠죠? 네, 당연하죠. 주제가 안 돼 있으면 얘가 몰라요. 왜냐하면 기계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전에 누가 그러는데 주제 분류 하지 말라 그래갖고 제가 안 한 거거든요, 이거를. 아니, 하나하나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얘가 어디에다가 해줄까 음, 로직이 검색할 때 어느 분야에 노출을 시켜줄까 연구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예전에 제가 했을 때 이걸 해주지 말라 그래갖고 제가 이거를 안 하는가 보다 하고서는 안 했거든요. 아니, 주제별로 해야 돼요.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주제 분류 안 했으면은 우리 발행할 때, 예, 아까 발행할 때 예. 거기에다도 넣는 란이 있어요. 발행할 때. 발행할 때, 예, 예, 발행할 때도 있죠. 발행할 때 예를 들어서 내가 가끔 가다 또 맛집도 쓰고 또 여행 가면 여행 블로그도 쓰잖아요. 그때 예. 주제 분류를 그때 하셔도 돼요. 일상 공감 음, 막 이런 식으로 하셔도 돼요. 거기 네네. 가서 하시면 돼요. 거기 가서도 안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네. 거기 예를 들어서 세팅할 때 안 해놓으셨으면 블로그 글 쓰고 네. 나서 발행할 때 꼭 주제를 넣어서 발행을 하셔야 돼요. 거기는 꼭 하셔야 돼. 그러면 네네. 둘 중에 하나는. 네네. 그럼 여기 카테고리 접기, 네,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카테고리 펼치기를 해야 돼요? 접기를 해야 돼요? 펼치기, 목록 펼치기. 펼치기. 네,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까 표시가 안 되네. 그건 안 눌러지네.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그 부분. 네. 여기 이건가요? 이건가요? 거기 제가 지금, 화면 공유했는데 네네네네. 이 네네네. 부분에서 예. 카테고리 이제 시작하신 분은 카테고리 옆에 글씨수를 체크를 해제하시고 왜냐하면 창피하잖아요. 글이 없잖아요. 근데 오랫동안 많이 하신 분은 자랑하듯이 여기를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여기 가서 체크해요? 네, 많이 썼죠, 블로그. 예. 블로그 오래 되셨나요? 하신지? 이제 2년 좀 안 됐어요. 네. 그러면 그래도 글이 많이 쌓였죠. 예. 네, 그럼 체크하시고 공개하시고 주제 쓰시고
글 보기는 블로그형으로 해두시고 글 목록 보기 할 때 목록 열기에 체크를 해두시면 돼요. 아, 목록 열기. 네, 보통 네이버는 예. 목록 닫기에 세팅이 되어 있죠. 예, 목록 예. 열기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목록 열기는 어떤 목록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블로그 썼을 때, 예, 예. 요렇게 세 줄, 다섯 줄, 세 줄,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글 목록 있죠? 여기 보시면 프롤로그 세팅하는欄이에요. 프롤로그 예. 세팅하는欄에 글 강조에다 체크를 하셨겠죠? 그쵸? 여기 잠깐만요. 그 보시면 프롤로그가 어디로 들어가죠? 똑같아요. 아까 거기에서 메뉴 네네네네. 글 동영상 관리에서 밑에 글 블로그 상단 메뉴 설정 블로그 여기 어디냐면 음, 프롤로그 들어왔어요. 예, 거기에서 네 여기 세 가지로 보여요. 메인 목록이 네. 있고 이미지 목록이 네. 있고 글 목록이 있어요. 네. 그러면 세 줄, 여섯 줄, 세 줄이라고 제가 했어요. 어떻게 보이나 네. 알려드릴게요. 메인 목록 하나, 둘, 세 줄. 그 네. 다음에 이미지 목록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줄, 여섯 줄. 어, 그 밑에가 더 있는데 그 밑에는 글 네. 목록이에요. 펼치기 해둬야지. 그렇지. 예, 다른 분이 내 블로그에 놀러 와서 아 이런 분이 이런 것도 쓰고 있구나. 예, 하고 볼 수 있겠죠. 저도 선생님처럼 똑같이 해놨어요. 네, 그렇게 하시고 나중에 아 이거 아닌 것 같다. 나는 다른 위젯으로 쓰고 싶다 하면은 또 바꾸시면 돼요. 제 위젯은 첫 번째 거였거든요. 위젯에서 첫 번째 거였는데, 예, 그렇게 하고 나중에 홈페이지형 블로그는 아니신가 봐요. 그러면 홈페이지형 블로그? 네네. 홈페이지형 블로그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뭐 건축, 뭐, 정보, 이렇게 해서 그 글을 쓰면, 그거를 누르면은 그 정보로 가는 게 홈페이지형 블로그예요. 단추 누르면은 그쪽으로 가는 게. 음, 또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시간이 다 됐거든. 네네네. 저 다음에 전화로 네, 연락드릴게요. 네네네. 혹시 다른 분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네, 다솜 권정화 선생님, 이렇게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용식 대표님, 예, 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MMH님, 예, 오셔서 감사합니다. 임H님, 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장영순 대표님, 소리 네, 키고 소통해 감사합니다.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맨땅에, 저 혼자 아무 메아리도 오지 않는 곳에서 혼자 강의할 뻔 했습니다. 즐겁게 강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유 중지하고, 네. 오늘은 이렇게 블로그 A부터 Z까지 클래스 마스터 마치겠습니다. 강사는 AI 강사, 챗GPT 강사, 블로그 강사, 최재향 강사입니다. 이렇게 오셔가지고 너무 반가웠고 감사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